안녕하세요. 이범준입니다. 오늘은 강의 주제를 액션이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의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도 잘 먹는데 뭔가 실천까지 가기 힘든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너 요즘 행복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 그러세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있죠. 행복한 인생. 심지어 정말 없을 것 같은 행복한 직장 생활. 연애하니까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의문을 갖는 게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태에 대한 표현인데, 그렇죠? 사람, 인생, 직장생활, 연애 이것들은 순간순간들의 합이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에다가 앞에다가 행복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게 이게 맞는 말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질문이나 이런 정의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차라리 요즘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 연애해보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좀 뭔가 좀 이렇게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이 더 많아? 라고 물어보면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래. 연애를 하니까 더 좋아. 좋은 일이 더 많아. 직장이 없다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마냥 24시간 즐겁진 않지만 뭔가 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좀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이 좀 있어. 내 지난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래도 한 40% 정도는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대신 한 60% 정도는 되게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 오히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과연 언제 그러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내가 나의 것을 만들어가는 실천의 과정,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 성장한 나를 만날 때 느끼는 만족감, 저만의 방식으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사실 강의 제안을 받고 행복한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행여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스타 강사가 되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미 상상만으로도 되게 행복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뭔가의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찾고요. 최소한 내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나의 실천의 과정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고돌이 칠 줄 아시죠? 고냐? 스톱이냐? 결정할 때 뭘 기준으로 하시나요? 그냥 못 먹어도 고? 이런 거잖아요. 네. 결혼할 때. 나만의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뭘로 결정을 하나요? 그냥 사랑만 해도 하는 게 결혼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때는요, 되게 많이 따져요. 뭔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100% 준비가 안 되면 뭔가 실천을 못 할 것 같은. 그래서 살아오면서 되게 갈등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내가 뭘 실천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소비자 행동론에 보면 이제 계획된 행동 이론이라는 그 대표적인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을 하는 데는
A attitude, SN 그러니까 주관적인 가치.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가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erceived behavior control이라고 그래서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내 주변의 상황, 물리적인 조건. 이 세 가지가 행동 의도로 연결이 되고 이 의도가 커지면 행동으로 옮겨진대요. 네. 근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노멀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소비자 행동론, 그 다음에 뭐 치료, 뭐 이런 데서 쓰이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관적인 신념, 이건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청년경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명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극히 정반대가 되는 캐릭터죠. 시험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사의 세 가지 방법을 기술하라 라고 했더니 아주 모범생인 이제 저 친구는 저렇게 씁니다. 이제 이 친구,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세 가지를 쓰라고 했더니 열정, 집념, 진심 이렇게 씁니다. 완전히 대비되는 캐릭터죠. 근데 경찰대학 학생들이에요. 근데 사건을 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건에 맞닥뜨리고 증거도 확보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현장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대잖아요. 이제 이 두 친구들이 이제 결국은 해결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 사람들, 이 친구들을 움직이게 했던 그 동력은 뭘까요?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던 신념 같은 거였잖아요. 우리가 학생이고 우리가 조사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애들인데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런 신념 때문에 행동 의도로 가고 의도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주관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통 법규를 위반할 때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친구를 해할 때 아니면은 뭐 부모님한테 뭐 대들 때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라는 뭔가 자기만의 신념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고 나만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또 중요한 장면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친구들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제 뭐 좋은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너 학교 다니고 싶어?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되게 쓸데없는 것만 배운 줄 알았는데 실제 수사의 과정을 경험을 해보니까 경험할 게, 아니 써먹을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학교 더 다닐래요. 그리고 한 친구는 전 진짜 경찰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학교에 남고 싶습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학교에 남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요. 보시면 요즘 TV, 매체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강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쭉 이렇게 보시면 세바시, 제일 알려진 게 뭐 세바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쩌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막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근데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인데 그런 과정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대학 강의를 하실 때 PPT를 안 쓰신대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슬라이드 쇼인 것처럼 꼭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라고 학생들한테 보여주기만 하고 학생들은 구경을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직접 쓰고 묻고 과제를 내주고 발표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경제학이 됐든 경영학이 됐든 뭐 행정학이 됐든 어떤 학문을 배우든지 간에 대학에서는 굉장히 기초적인 이론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냐는
전적으로 내가 실천을 해봐야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그 과정을 경험을 한 거예요. 네. 보시면 실천은 지식의 양보다는 하고자 하는 의지, 좀 이게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 들어가셔도요, 이런 요구를 되게 많이 받아요. 뭐냐면 보통 기업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가 뭔가요?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혁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혁신적인 기업 문화 뭐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또 혁신을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저항이 발생을 합니다. 네. 나 안 할래. 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저항을 관리할 수 있는 변화 관리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변화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라면 결국은 누구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데,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셀프 리더십, 뭐 토탈 리더십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리더십이라는 게 누구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는 이런 과정인데, 남한테 영향을 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스스로 영향을 줘서 내가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남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끊임없이 프로세스를 바꾸고 뭔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제품,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좀 실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봤던 그 이론이 하나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밑에 있는 세 번째 거를 볼 텐데요. 저 세 번째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세 번째 거는 행동 의도로 가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가요. 네. 다른 세 개의 A와 SN은 행동 의도를 거쳐서 행동으로 가는데요. 쟤는 그냥 바로 행동으로 갈 수 있어요. 저게 뭐냐면 물리적인 환경을 뜻하는 겁니다. 나한테 시간이 있냐, 나한테 돈이 있냐, 내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냐 라고 하면 사람은 그냥 의도하고 상관없이 행동을 한대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요, 네. 우리 작심삼일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있지만, 내가 할 준비가 돼 있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네.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걸 좀 어떻게 바꾸어 볼까를 먼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후원 환경 조성하기라고 합니다. 네, 후원 환경 조성하기. 그러니까 이 내용의 그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네. 보시죠. 감량이잖아요. 다이어트. 네. 의욕적으로 시작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네. 제가 차마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결국 입이 문제라는 거죠. 아예 말을 하지를 말든가 먹지를 말든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런 세웠던 계획들을 조금 더 실천에 다가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고민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나의 의지로, 의지력에 열심히, 대부분 이거잖아요. 근데 그냥 환경에 이끌리는, 주변 환경에, 세팅된 환경에 내가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후원 환경 조성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큰 건 두 개예요. 그 환경에 들어가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더라. 다이어트 프로그램 많이 뭐 식품이든 운동이든 제안을 받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어요? 그냥 단식원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 안 찌고 운동 안 하던 친구가 군대 갔다 오면 살도 찌고 건강해져서 나오잖아요. 두 번째, 사람이죠, 사람. 이건 애쉬의 엘리베이터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나하고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요즘은 군대에 갈 때 친구랑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랑 같이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이 배정을 받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덜 불안하고 친구가 있다 보니까 좀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는, 낯선 곳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처럼 나하고 비슷한 계획,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미생에 나왔던 건데요. 먼지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먼지가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원환경 조성하기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ATM기 아시죠? 네. ATM기에서 어떻게 되나요? 순서가 카드를 집어넣고 누르고 지금은 어떻게 되죠? 카드를 뽑고 돈이 열리면 집어서 넣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요. 처음에 ATM기가 나왔을 때는 순서가 이렇지 않았어요. 네. 돈을 먼저 뺐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집어넣고 하고 돈이 열리면 찾고 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카드 분실 사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잃어버렸다고 은행 창구에 찾아오고 전화 오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카드를 안 빼면 이 뚜껑이 안 열려요. 그러면 분실 사례가 확실히 줄겠죠. 네, 이런 겁니다. 이런 환경 자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어느 휴게소 화장실에서 봤는데 우리 화장실에 핸드폰 놓고 오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막 보다가 처리하고 나왔는데 핸드폰이 없어. 근데 제 보시면 화장실 문에 거치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열고 나갈 때 내가 핸드폰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저건 이제 미국 병원의 이야기인데요. 간호사가 주사를 주거나 링거를 주거나 뭔가 약을 처방을 할 때, 약을 전달을 할 때 이게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저 빨간 조끼를 입히는 거예요. 조끼를 입히면 지금은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약을 나눠주고 있어요. 제가 환자를 치료 중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안 건드린다는 거죠. 우리 방송 볼 때 저런 스크립트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웃음을 강요하는 것 같은. 근데 또 자연스럽게 따라갈 때도 되게 많아요. 제 휴대폰 화면인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올림 기능, 핸드폰에. 그다음에 요즘은 뭐 브리핑도 해주더라고요. 아침에 뜨면 막 핸드폰이 떠들어요. 뭐 오늘 날씨가 어떨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야기도 확 떠들고 알람이 점점 크게도 만들어주고 막 이런 걸 해요. 근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다양한 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시계를 들고 아령을 30번을 해야 알람이 꺼진대요. 또 보시면 저 3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30초입니다. 이렇게 일어나 30초 동안 서 있어야 알람이 꺼진대요. 일어나서 이렇게.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죠? 총으로 이렇게 빵스 맞춰야 알람이 꺼집니다. 이거는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죠. 지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쫓아 잡아야지. 이제 완전히 퍼즐도 있답니다. 요즘은 시간이 딱 되면 이렇게 퍼즐이 팡 터진대요. 퍼즐이 흩어질 거잖아요. 그걸 다 집어다가 맞춰야 알람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주변의 상황들을. 또 다른 사례가 이제 저런 겁니다. 화장지를 많이 쓰면 지구가 아파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런 걸 그냥 색깔로 화장지를 많이 빼면 빨리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뀌는 것처럼 시각화를 하게 해주고, 남성분들은 저기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저런 거 있어요. 당신은 명사수 뭐 이런 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에스컬레이터 볼 때 발자국 되어 있잖아요. 예.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일 같은 경우도 저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저게 다르게 꽂아져 있으면 내가 어색한 거예요. 그럼 맞추게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즘은 내 환경을 디자인하고 내 환경을 의도적으로 바꾸게 하는 주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되게 고민하는 책들도 많고요. 그런 이론들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보다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내가 어떤 변화되는 행동을 하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 하나씩 제거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실천에 다가가기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그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시계, 그다음에 뭐 화장지 통,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눈에 띄게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네. 이런 것들이 진짜 나의 행동을 변하게 하는, 내가 조금 더 실천에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쉬운 방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혹시 주변에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보통 리더십 아니면은 개인의 삶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네 가지. 뭐 학생들은 스쿨일 수 있고요. 직장인들은 이제 그게 직장일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가족, 세 번째가 커뮤니티. 그러니까 내가 속한 뭐 동문회부터 시작해서 동아리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교회 모임, 뭐 소모임 뭐 이런 거 동호회 뭐 많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만의 시간, 이 네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혹시 내가 좀 불편했던 거, 아니면 좀 바꾸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로 가족이 많죠. 부모님과의 관계나 뭐 형, 오빠, 동생과의 관계나,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뭔가 자꾸 공부를 못하게 만들고 뭐 이런 요소들, 그런 게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제안은 이겁니다. 포스트잇입니다. 그냥 써놓고요, 자기 눈앞에다 붙이세요. 그게 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에 가서 뭐 화장지를 많이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 변기 앞에다가 화장실에다가 그걸 붙여놓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애한테 일기 써서 일기를 통해서 뭔가를 얻게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애를 가르칠 때는 애가 행동하는 그 장소에다가 뭔가를 보여주는 게 가장 편해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내가 계획해서 내가 행동을 바꿔보는 이런 성공의 경험,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술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저는 원래 술을 잘 못해서요, 이런 이야기 하면 술 드시는 분들 뭐라 그러죠? 나도 그랬어. 근데 먹어보니까 되게 괜찮아. 몇 번 토하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아져. 이게 뭐예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술이 전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권하고. 근데 또 가장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금연이에요, 금연. 근데 금연한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해봐라. 그냥 피워. 뭘 힘들게. 자꾸 이래요.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내가 조금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 주변의 상황을 잘 둘러보고 내가 그 상황에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는 것.
거기에 시작점은 그냥 내가 제일 이 상황에서 하고 싶은 내용을 포스트잇으로 써서 딱 붙여놓는 게 가장 편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대단한 변화, 대단한 혁신, 예. 이런 것은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성공의 경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확산이 되는 거고요. 그게 조직의 변화가 되는 거고, 그게 사회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조그맣지만 아주 작지만 나만의 변화 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